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공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양철호라고 합니다. 저는 항공 정비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야인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진행할까 합니다. 항공 정비 분야는 항공기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신뢰성 있는 운항을 하기 위해서 기재를 준비해 놓는 역할을 하는데요. 정비통제센터에서는 항공기 운항 중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솔루션을 도출하고 그 결함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 과거에는 이제 신기종이 도입될 때 그 신기종 도입을 하기 위한 운항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저는 정비 분야에서 엔지니어링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런 노력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작년에 노제팬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항공업계에는 계속되는 악재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사들을 저는 접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향후 몇 년 후에는 많은 항공사들이 없어질 수 있다. 안정적인 과거가 변화하는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항공기 운항을 예로 들면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로 갈 때 최적화된 루트를 통해서 운항을 하게 됩니다. 가장 합리적인 루트를 짜고 가게 되지만 실제로 운항하게 될 때는 이 루트를 또 그대로 따라가진 않습니다. 측풍이 강하게 불면 항공기가 옆으로 밀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조종사는 기술을 틀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앞에 구름대가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또 돌아서 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지점에서 한 지점으로 가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많은 역경과 고난을 거쳐서 돌고 돌아서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끝까지 가는 힘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위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항공기에 비유하자면 조종사의 역량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체가 충분히 튼튼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루트를 많이 가기 위해서는 연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저의 역량과 저의 몸, 체력, 또 재정적인 여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중에 저는 역량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2017년에 고등교육을 통해 엔지니어링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생각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하나의 학교를 발견하고 이곳이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곳은 바로 미국 항공대인 엠브리 리들입니다. 실제로 본교는 미국 플로리다에 있지만 이 월드와이드 과정은 실제로 학교에 갈 필요가 없고 제가 있는 한국에서 업무를 하면서 또 자녀를 돌보면서 이 풀타임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커리큘럼 또한 많은 항공에 관련된 주제들로 연결되어 있었고 선택 과목 또한 제가 하고 있는 업무와 밀접한 그런 수업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도 중순에 입학 허가를 받게 됩니다. 사실 1년이라는 거의 서치 기간 그리고 6개월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공부였지만 저는 굉장한 어떤 짜릿함?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대학원 풀타임을 이제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 와서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하다가는 이거를 다 같이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세 가지로 압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루틴을 설정하고 두 번째는 낮잠을 통해 오후 시간에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였고요. 그 시간을 모아서 저는 야근을 하지 않고 저녁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루에 4-5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루틴을 정했고 그 다음에 주 30에서 35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루틴을 만들고 계속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2019년 초에 제 아내가 복직을 하게 됐고요. 복직을 하면서 저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지금은 쉽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당시에 선택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한 2주 정도는 정말 잠도 자지 못하면서 내가 과연 선택하는 이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지만 자녀들이 4살, 5살이었고 제 인생에서도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주당 30에서 35시간의 확보하던 시간은 60시간, 70시간으로 길어졌고, 저는 제가 진행하던 대학원 과정을 빠르게 마치기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른 계획은 블로그에 하루하루 적으면서 진행해 나갔고, 더 중요한 건 실천이었기 때문에 실천을 하기 위한 시간 관리를 다이어리를 적으면서 제가 하루에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제가 계획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다이어리의 일부인데요. 주로 초록색, 주황색, 노란 형광색이 보이는데, 초록색은 주로 공부하고 과제한 시간, 주황색은 가족들과 보낸 시간, 그리고 노란색은 제가 운동하는 시간입니다. 곳곳에 보이는 이제 빨간색은 제가 집중하지 못했거나 휴식을 취했던 시간인데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적으면서 전 제 자신에게 피드백을 남기기 시작했고, 그걸 바탕으로 제가 계획했던 곳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저희 교수님과의 스카이프 미팅입니다.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해서 계속 컨설팅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이런 미팅은 스카이프로 이어졌고요. 오히려 좀 더 편했던 이유는 교수님과의 대화를 모두 녹화할 수 있어서 제가 실제로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되감아서 들으면서 그런 피드백을 잘 반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클래스메이트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미국 유수 기업들의 엔지니어 또는 파일럿 또는 이제 학부에서 석사 과정을 연계하는 본교 학생들이었습니다.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역시 미국은 본인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된 친구 중에서 한국에 출장을 와서 이렇게 같이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저는 이렇게 1년 6개월, 일하면서 1년, 휴직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저는 졸업에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본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졸업식 때만큼은 굉장히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대신 졸업장이 저희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졸업장을 보면서 그래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느끼는 짜릿함이 조금은 떨어졌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더 직접 느끼고, 내가 이런 것들을 성취해냈구나 라는 거를 한껏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렇게 잘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석사 과정을 통해 얻은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역량과 체력과 재정, 그런 것들을 계속 채우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학위는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하나씩 갖추는 제 자신을 믿고 또 끊임없이 또 쇄신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다음 목적지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